안녕하세요. 바쁜 일상 속 열심히 살아온 당신. 인생 주막에서 따뜻하게 마무리하고 내일을 준비하세요. 오늘 준비한 40년 경력 의사가 꼭 전하고 싶은 나이 들어 매일 목욕을 하면 절대 안 되는 이유 5가지에 대한 이야기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지금까지 40년 넘게 환자 곁을 지켜온 의사입니다. 수많은 어르신들을 진료해 오며 한 가지 자주 듣게 되는 말이 있었습니다. 나는요 매일 목욕해요. 깨끗이 씻고 사는 게 건강의 기본 아닙니까? 그 말씀 참 반가우면서도 속으로는 살짝 걱정이 되곤 했습니다. 왜냐고요? 정갈하게 살겠다는 그 마음은 분명 고맙지만 몸은 나이 들수록 너무 자주 씻는 것에도 상처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깨끗함이 건강을 지켜줄 것 같지만 과한 습관은 때로 오히려 건강을 해치는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실제로 저는 하루도 안 빠지고 목욕하신다던 분들 중에 생사를 넘나드는 문제로 병원을 찾는 모습을 수없이 많이 봐왔습니다. 사람들은 흔히 덜 씻어서 병이 난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너무 자주 씻어서 생기는 병도 많습니다. 그리고 그건 어르신들일수록 훨씬 더 조심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이야기는 60대부터 80대 어르신들께 정말 조심스레 드리는 작은 건강 조언입니다. 그저 의학적인 근거만 나열하는 게 아니라 제가 직접 만났던 분들 실제로 겪은 사례들과 함께 들려드리겠습니다. 혹시 지금 누워 계시거나 하루를 조용히 마무리하며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다면 편한 마음으로 차 한 잔 곁에 두고 끝까지 함께 해주시길 바랍니다. 지금부터 들으실 이 이야기가 당신의 내일을 더 건강하게 그리고 조금 더 편안하게 바꿔드릴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라며 첫 번째 이야기를 시작해보겠습니다. 항상 좋은 얘기를 들려드리기 위해 유튜브를 통해 인생 주막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시면 매일 따뜻하고 편안한 이야기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예전에 진료를 오래 했던 김영수 어르신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그분은 올해 72 아주 깔끔하고 단정한 성격의 분이셨어요. 선생님 나는 하루도 안 빼고 목욕합니다. 이 나이에도 떼수건 밀고 비누 거품 낼 줄 알아요. 자랑스럽게 웃으시던 모습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하지만 어느 여름날 그분이 욕실에서 쓰러진 채로 발견돼 응급실로 실려왔다는 연락을 받았지요.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었지만 검사 결과는 뜻밖이었습니다. 목욕 중 혈압이 급격히 떨어지며 뇌로 가는 혈류가 순간적으로 줄어들었고 그로 인해 실신에 잃은 것이었습니다. 평소에도 고혈압 약을 복용 중이셨고 땀이 많은 여름철 뜨거운 물에 오래 들어간 습관이 원인이었습니다. 그 일을 계기로 김 어르신은 매일 하던 목욕 습관을 일주일에 2회에서 3회로 줄이시고 욕실엔 손잡이와 미끄럼 방지 매트도 설치하셨습니다. 그 후로 낙상도 어지럼증도 없었고 무엇보다 표정이 한결 편안해지셨지요. 그 일을 겪으시고 나서 김 어르신이 제게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선생님 깨끗하게 산다고 다 좋은 건 아니더군요. 이젠 덜 씻어도 몸이 덜 피곤하니까 하루가 더 부드럽게 흘러가요. 그 말씀이 참 따뜻하고도 묵직하게 가슴에 남았습니다. 목욕하고 나서 어지러워서 벽을 짚고 나왔다 하셨던 적 혹시 있으신가요? 혹은 몸이 갑자기 휘청하면서 순간 정신이 까마득해졌다 하신 적은요? 그게 바로 몸이 보내는 경고 신호일 수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만난 정성만 어르신 올해 75시였습니다. 평소엔 건강하셨지만 하루도 빠지지 않고 목욕을 하시던 분이었죠. 그날도 어김없이 욕실에서 나오시려던 순간 갑자기 눈앞이 흐려지고 정신이 아득해졌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몸이 휘청하며 바닥에 쓰러지셨지요. 다행히 가족이 집에 계셔서 급히 병원으로 모셔줬는데 검사 결과는 이렇게 나왔습니다. 뜨거운 물에 오래 노출되면서 혈관이 확장되고 혈압이 급격히 떨어졌으며 갑작스러운 자세의 변화로 내려가는 혈류가 일시적으로 부족해졌다는 소견입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흔히 말하는 기립성 저혈압입니다. 특히 70대 이후의 어르신들은 혈압을 조절하는 기능이 예전 같지 않습니다. 젊을 땐 잘 회복되던 혈압이 나이가 들면 느리게 혹은 회복되지 않은 채로 실신에 이를 수 있습니다. 게다가 욕실은 습기와 물기로 미끄럽기 때문에 조금만 중심을 잃어도 골절이나 뇌진탕 같은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의학적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대한고혈압학회에 따르면 70세 이상 고령자의 30% 이상이 목욕 직후 어지럼증을 경험하며 그중 절반 가까이는 낙상을 동반한다는 통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낙상은 고령자의 가장 흔한 사망 원인 중 하나입니다. 특히 고관절 골절은 회복이 더디고 누워있는 시간이 길어지며 근육이 급격히 줄어들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다시 걷는 것도 힘들어지고 우울감과 외출 기피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럼 안 씻고 살아야 하나요? 아닙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매일 뜨거운 물로 오래 씻는 습관을 조금만 부드럽게 바꿔보시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럼 이렇게 해보시는 건 어떨까요? 목욕은 매일이 아니라 일주일에 2회에서 3회면 충분합니다. 피부와 몸은 매일 물에 담가야 유지되지 않습니다. 특히 겨울철이나 몸 상태가 약한 날은 간단히 물수건으로 닦는 세척만으로도 충분합니다. 뜨거운 물 대신 미지근한 물을 사용하세요. 적정 온도는 37도에서 38도 사이, 40도 이상은 심장과 혈관에 부담을 줍니다. 목욕 시간은 10분 이내로 줄여주세요. 오래 앉아있을수록 결합 저하가 심해집니다. 일어나실 땐 천천히 꼭 손잡이를 잡고 갑자기 일어나면 순간적으로 혈류가 뇌로 가지 못해 실신할 수 있습니다. 벽을 짚거나 욕조 손잡이를 잡고 숨을 고른 뒤 일어나시는 게 좋습니다. 임욕 전후 물 한 컵을 드시면 더욱 좋습니다. 수분이 부족하면 혈압이 더 떨어집니다. 임욕 전후 따뜻한 물 한 컵은 혈압을 유지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요. 내 몸이 지금 어떤 상태인지 듣는 귀를 갖는 것입니다. 몸이 피곤하고 가슴이 뛰는데 오늘도 씻어야 하니까 억지로 해야지가 아니라 오늘은 좀 쉬어야겠다는 그 작고 조용한 판단 하나가 당신의 건강을 지켜주는 지혜가 됩니다. 그렇게 욕실에서 조심하는 하루가 쌓이면 당신의 내일은 더 안전하고 더 평온하게 이어질 수 있습니다. 깨끗함도 좋지만 몸을 아끼는 겸손한 습관이 오래오래 건강하게 살아가는 가장 좋은 길입니다. 갑자기 몸이 으슬으슬 떨리고 담요를 둘러도 좀처럼 따뜻해지지 않더라 이런 경험 혹시 있으신가요? 사람들은 흔히 뜨거운 물에 몸을 담그면 몸속까지 따뜻해진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요 어르신들에겐 그게 꼭 그렇지 않습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우리 몸은 체온을 일정하게 유지하는 능력 즉 체온 조절 능력이 서서히 약해집니다. 목욕으로 갑자기 데워진 피부가 욕실 밖 차가운 공기를 만나면 열이 순식간에 빠져나가며 체온이 뚝 떨어지게 되는 것이지요. 몇 해 전 겨울이었습니다. 74세 한 여사님 서울 금교에 혼자 사시던 분이셨어요. 그날은 눈이 살짝 오던 날이었습니다. 따뜻한 물로 목욕을 하셨고 창문이 조금 열린 욕실에서 그대로 수건만 걸친 채 방으로 들어오셨지요. 그날 밤 몸이 떨리고 열이 나며 결국 구급차를 타고 병원에 오셨습니다. 진단명은 경미한 저체온증과 감기 초기 증상 그게 큰 병은 아니었지만 저는 그분께 조심스레 여쭈었습니다. 혹시 목욕하실 때 욕실 온도는 따뜻하게 하셨을까요? 그분이 그러시더군요. 욕실까지는 신경 못 썼어요. 그냥 물이 뜨거우니까 괜찮은 줄 알았죠. 그날 이후 그분은 목욕하기 전에 욕실 창문 닫고 히터로 실내 온도를 데운 뒤 짧게 씻으시는 습관을 들이셨습니다. 그리고 그해 겨울 다시는 병원 신세를 지지 않으셨지요. 나이가 들면 우리 몸의 피부 두께는 얇아지고 지지와 수분은 줄어들며 열을 붙잡아두는 능력도 떨어집니다. 젊은 사람들은 금세 체온을 회복하지만 고령자는 한번 떨어진 체온이 쉽게 회복되지 않아서 면역력까지 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걸 저체온증이라고 합니다. 특히 욕실과 방의 온도 차이가 큰 겨울철 목욕 직후 체온이 1도만 떨어져도 몸은 바이러스와 싸우는 힘을 잃기 시작합니다. 그때 감기나 폐렴 같은 질환이 슬그머니 들어오는 겁니다. 그럼 이렇게 해보시는 건 어떨까요? 목욕 전 욕실 온도를 먼저 따뜻하게 해주세요. 창문은 꼭 닫아주시고 온풍기나 따뜻한 물을 먼저 틀어 실내 공기를 덮어주는 것만으로도 체온 유지에 큰 도움이 됩니다. 목욕은 오후 4시 이전 해가 있을 때 하시는 게 좋습니다. 저녁이 되면 체온도 자연히 내려가고 목욕 후 회복도 더뎌지게 됩니다. 욕조에 오래 앉아있지 마시고 짧고 간결하게 씻어주세요. 욕조보다는 샤워가 30분보다는 10분 이내가 몸에 훨씬 부담이 덜합니다. 목욕 후에는 꼭 두툼한 옷과 양말 담요로 보온을 해주세요. 머리까지 젖은 경우라면 수건이나 모자로 체온 손실을 막아주는 것 아주 효과적입니다. 몸을 데우는 따뜻한 물 한 컵도 잊지 마세요. 목욕 후 따뜻한 물 한 잔은 속에서부터 체온을 지켜주는 좋은 습관입니다. 사람의 체온이 0.5도만 떨어져도 감기 바이러스는 활발해지고 1도 이상 떨어지면 면역력은 30% 가까이 줄어든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겨울철 조용히 찾아오는 피로감이나 으슬으슬한 우한 그게 다 몸이 조용히 추위를 말하는 신호일 수도 있습니다.
혹시 당신도 목욕하고 나면 이상하게 더 춥고 힘들다 느끼신 적이 있다면 오늘 말씀드린 이야기들을 살짝 마음에 새겨두셔도 좋겠습니다. 몸은 따뜻했는데 그날따라 더 떨리더라. 그 말이 다시는 나오지 않도록 당신의 목욕 습관이 당신의 몸을 진짜 따뜻하게 데워주는 방향으로 바뀌기를 바랍니다. 어르신들 중엔 목욕할 땐 반드시 비누칠을 해야 짖은 것 같다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으십니다. 몸에서 냄새가 날까봐 때가 남아있을까봐 하얀 거품을 내서 꼼꼼히 씻는 게 건강의 비결이라고 믿으시지요. 그 마음 저도 잘 압니다. 하지만 말입니다. 그 정성스러운 습관이 당신의 피부를 병들게 만들 수도 있다는 것 혹시 알고 계셨을까요? 제가 왕진을 다녔던 한 마을에 70대 초반의 박동주 어르신이 계셨습니다. 늘 깨끗하게 사시고 하루 이틀만 안 씻어도 스스로 불결하다고 느끼실 만큼 정갈한 생활을 하시던 분이었지요. 그런데 어느 날 종아리 한쪽에 작은 상처 하나가 생겼습니다. 간지러워서 긁으셨는데 며칠 뒤 그 부위가 벌겋게 부어오르기 시작했지요. 병원에 모시고 가보니 세균 감염에 의한 피부염 진단이 나왔습니다. 놀라운 건 그 원인이 평소 비누로 매일 몸 전체를 박박 닦던 습관이었다는 점이었습니다. 그 어르신의 피부는 나이가 들며 얇아지고 건조해졌고 그 위에 매일같이 비누를 사용하다 보니 피부를 보호하던 자연 보호막이 사라져버렸던 겁니다. 그 얇아진 피부 틈으로 세균이 들어왔고 작은 상처 하나가 며칠 만에 고름까지 생기게 되었던 거죠. 그 후로 그 어르신은 비누 사용은 일주일에 2회에서 3회로 줄이고 샤워 후엔 꼭 보습 로션을 바르는 습관을 들이셨습니다. 몇 달 뒤 다시 배웠을 때 이제는 몸이 덜 당기고 긁는 일도 줄었어요 하시며 예전보다 훨씬 편안한 표정을 지으셨지요. 나이가 들면 피부도 함께 늙습니다. 의학적으로 보면 고령자의 피부는 두께가 얇아지고 수분 함량과 피지 분비가 줄어들며 외부 자극에 훨씬 더 약해집니다. 그 상태에서 매일 강한 비누로 씻고 때를 밀면 피부의 보호막인 지질층이 파괴되어 가려움, 각질 갈라짐, 세균 감염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실제로 대한피부과학회 연구에 따르면 65세 이상 고령자 60% 이상이 피부 건조와 가려움증을 호소하며 그중 절반 이상은 과도한 세정 습관이 원인이었습니다. 그럼 이렇게 해보시는 건 어떨까요? 비누는 매일 쓰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특히 발, 다리 등은 물로만 헹구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비누를 쓰더라도 자극이 적은 약산성 제품을 사용해주세요. 뽀득뽀득한 게 꼭 좋은 게 아닙니다. 떼수건 대신 부드러운 손이나 수건으로 살살 문질러주세요. 각질이 너무 많을 때만 부분적으로 관리해주시면 됩니다. 샤워 후에는 꼭 보습제를 발라주세요. 피부에 남은 수분이 마르기 전에 5분 안에 로션이나 크림을 바르시는 게 가장 효과적입니다. 특히 가려움이나 각질이 생긴다면 더 닦아야겠다는 생각보단 덜 닦고 더 보습해야겠다는 마음으로 바꿔주세요. 어르신들께서 깨끗하게 살고자 하는 마음 그건 정말 귀하고 아름다운 습관입니다. 하지만 그 마음만큼이나 중요한 건 내 피부가 지금 어떤 상태인지 들어주는 태도입니다. 덜 닦는다고 해서 더러운 게 아닙니다. 오히려 나이 들수록 덜 닦고 더 아끼는 거지 진짜 건강한 씻음이 될 수 있습니다. 피부 하나가 불편하면 온종일 마음도 껄끄럽고 몸도 쉴 틈이 없습니다. 혹시 지금도 어디가 자꾸 간지럽고 건조하다 느끼고 계시다면 오늘부터 비누와 떼수건을 조금 덜어내는 것만으로도 당신의 피부는 숨을 쉬고 몸은 더 편안해질 수 있습니다. 우리가 매일 드나드는 공간 중에 가장 조심해야 할 곳 어디라고 생각하십니까? 계단, 부엌, 거실 아닙니다. 의사인 제 눈엔 욕실이 단연 가장 위험한 공간입니다. 특히 나이 들수록 목욕은 단순한 청결이 아니라 안전을 고민해야 하는 일이 됩니다. 경기도에 사시던 78세 박종태 어르신 부부 이야기입니다. 두 분 다 건강하신 편이었고 목욕도 함께 하시며 서로 등을 밀어주는 사이가 참 정겨우셨지요. 그런데 어느 겨울날 부인께서 잠깐 나간 사이봐 어르신이 혼자 욕조에서 일어나려다 미끄러지며 바닥에 넘어지셨습니다. 결과는 왼쪽 손목 골절. 더 안타까운 건 그 사고 이후 다시는 욕실에 혼자 들어가시지 못하게 되셨다는 겁니다. 심지어 외출도 줄어들고 낙상 이후 찾아온 두려움과 자신감 상실이 몸보다 더 큰 상처로 남았다고 말씀하셨어요. 낙상은 고령자에게 회복이 어려운 부상입니다. 통계적으로 보면 65세 이상 고령자의 약 30%가 해마다 낙상을 경험하며 그중 절반 이상이 욕실에서 발생합니다. 특히 욕실은 타일 바닥이 미끄럽고 물기로 인해 마찰력이 낮으며 잡을 곳이 부족하기 때문에 넘어지면 그대로 다치는 구조입니다.
게다가 고령자는 골밀도가 낮아 조금만 넘어져도 골절 위험이 매우 큽니다. 골절 후 장기 입원, 운동량 감소, 우울감 그리고 다시 넘어질까 두려워 움직이지 않는 삶으로 바뀌는 분들 저는 정말 많이 봐왔습니다. 앞으로는 이렇게 해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이건 단순한 조심이 아니라 삶의 방식을 바꾸는 문제입니다. 욕실 바닥에는 반드시 미끄럼 방지 매트를 깔아주세요. 플라스틱 대신 고무 소재, 바닥 전체를 덮을 수 있는 넓이가 좋습니다. 세면대, 욕조 옆에는 손잡이를 설치해주세요. 천천히 일어나고 중심을 잡을 수 있게 도와주는 필수 장치입니다. 밤에는 절대 혼자서 욕실에 들어가지 마세요. 어둡고 추운 시간은 낙상 위험과 체온 손실 모두 큽니다. 욕조에 물을 가득 채우지 말고 샤워 중심으로 씻는 습관을 들이세요. 욕조에서 일어날 때 힘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샤워만으로도 충분한 경우에는 그게 더 안전합니다. 몸 상태가 안 좋은 날은 과감히 쉬십시오. 피곤하고 어지러운 날은 따뜻한 물수건으로 몸을 닦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어떤 분들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정도까지 해야 하나요? 나는 아직 멀쩡한데요. 하지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낙상은 나이와 상관없습니다. 넘어지는 건 한순간이고 회복은 몇 달, 몇 년이 걸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요. 한번 넘어져 본 분은 압니다. 그 두려움이 얼마나 오래 가는지요. 욕실은 우리가 매일 들어가는 공간이지만 그만큼 매일이 조심스러운 곳이기도 합니다. 그저 물기 하나 손잡이 하나 바꾸는 것만으로도 당신의 몸은 더 오래 더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습니다. 나는 아직 괜찮아. 그 말 대신 내가 다치지 않도록 오늘도 조심해야지. 그 마음 하나가 당신의 삶을 더 단단하게 만들어줍니다. 그리고 조심은 결코 겁이 아니라 자신을 지키는 지혜라는 걸 부디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목욕하고 나면 가슴이 좀 두근거린다. 숨이 조금 가쁘다 하신 적 혹시 있으셨나요? 그럴 때마다 오늘 좀 피곤했나 보다 하고 그냥 넘기진 않으셨는지요? 사실 우리 심장은 굉장히 조용한 기관입니다. 아플 때도 크게 소리 내지 않고 그저 무리를 견디며 참고 또 참지요.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심장은 점점 더 예민해지고 특히 목욕처럼 갑자기 몸에 자극이 가는 행동엔 매번 놀라고 지치게 됩니다. 몇 해 전 겨울 76세 정혜수 어르신께서 목욕 후 갑작스러운 흉통과 숨가쁨을 호소하며 응급실로 오신 적이 있습니다. 그날은 특별히 무리한 일도 없었고 평소와 같은 저녁 시간이었습니다. 검사 결과는 심박수 급증 혈압 불안정 심근어혈 초기 증상 즉 심장이 순간적으로 과한 자극을 받아 일시적인 산소 부족 상태에 빠졌던 겁니다. 그 원인은 목욕 직후 심박수 급상승 뜨거운 물이 몸을 감싸하며 혈관이 확 열리고 심장이 더 빠르게 뛰며 순간적으로 혈류 속도가 올라간 것이죠. 정 어르신은 평소엔 심장에 문제가 없던 분이셨지만 고혈압약을 드시고 계셨고 겨울철 혈관이 수축된 상태에서 뜨거운 물에 들어가며 심장에 큰 부담이 간 상황이었습니다. 다행히 빠르게 진료받으셔서 큰일은 피하셨지만 그날 이후 그분은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심장은 말이 없지만 진짜 무리한 걸 절대 못 참더라고요. 그걸 이번에 처음 알았습니다. 뜨거운 물에 들어가면 우리 몸의 혈관이 급격히 확장되고 심장이 더 빠르고 세게 뛰며 몸 전체로 피를 돌리기 위해 무리를 하게 됩니다. 특히 고혈압, 심부전, 부정맥, 협심증이 있는 분들은 이러한 변화에 심장이 제대로 적응하지 못해 규통, 호흡곤란 심지어 심정지로도 이어질 수 있습니다. 대한심장학회에 따르면 65세 이상 고령자의 심장발작 발생률은 목욕 직후 30분 이내가 가장 높다는 통계도 있습니다. 앞으로는 이렇게 하는 걸 추천드립니다. 목욕 전후 반드시 심장 상태를 체크하세요. 가슴이 답답하거나 숨이 가쁘면 그날은 목욕을 미루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물 온도는 37에서 38도 정도 미지근하게 뜨겁다고 느껴질 정도의 물은 심장에 과한 자극이 됩니다. 식사 직후에는 절대 목욕하지 마세요. 식사 후엔 혈액이 소화기관으로 몰리기 때문에 심장과 뇌로 가는 혈류가 줄어들어 어지럼증, 부정맥이 생기 쉽습니다. 목욕 시간은 10분 이내 가슴까지 물이 닿지 않게 반신욕 정도로만 가볍게 하시면 심장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목욕 후엔 바로 눕지 마시고 앉아서 충분히 숨을 고르고 물 한 잔 드세요. 심장이 천천히 진정될 시간을 주는 것도 아주 중요합니다. 심장은 평생을 단 한 번도 쉬지 않고 뛰는 기관입니다. 우리가 너무 쉽게 잊곤 하지요.
조용하다고 문제가 없다고 하지만 말이 없을 뿐 늘 우리와 함께 버티고 있었던 심장을 이제는 조금만 더 살펴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목욕 후에 조금이라도 가슴이 두근거렸다거나 숨이 차고 피곤했다면 그건 내가 아직 강하다는 증거가 아니라 내 몸이 지금 신호를 보내고 있다는 작은 외침일 수도 있습니다. 부디 그 신호를 놓치지 마시고 당신의 심장을 더 오래 편안하게 쉴 수 있도록 목욕 습관을 다듬어 주시길 바랍니다. 여기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긴 이야기였지요. 하지만 끝까지 함께 해주신 당신은 스스로를 아끼고 돌보는 지혜를 가진 분이십니다. 오늘 제가 전한 이야기 그저 의사의 말이 아니라 오랫동안 환자들의 곁을 지켜본 한 사람의 마음으로 건넨 이야기였습니다. 우리는 모두 나이 들며 깨닫습니다. 예전엔 그냥 흘려보냈던 습관 하나, 작은 움직임 하나가 이젠 몸을 더디게 하고 하루를 더 피곤하게 만든다는 것. 그래서 저는 요즘 건강을 말할 때 무엇을 더 해야 할지보다 무엇을 덜어낼지를 먼저 생각합니다. 조금 덜 씻고 조금 더 쉬고 조금 더 나를 살펴보는 것. 그게 결국 몸을 살리고 마음을 살리고 하루를 부드럽게 살아내는 길이더군요. 혹시 지금 이 방송을 들으시는 분 중에 오늘 하루도 버티시느라 애쓰신 분이 계시다면 정말 잘 해내셨습니다. 아무도 몰라줘도 당신은 분명히 하루를 다 쓰고 계신 분입니다. 그리고 저는 그 하루가 조금 더 편안하고 조금 더 아프지 않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이제는 욕심내지 마세요. 더 깨끗해지려고 애쓰지 마세요. 당신은 이미 충분히 잘 살고 계십니다. 그저 내 몸이 조용히 말할 때 귀 기울여주시고 힘들면 쉬어가고 피곤하면 덜어내고 그렇게 하루를 다듬어가는 당신의 삶이 가장 단정하고 가장 아름답습니다. 내일 아침엔 물 한 컵을 천천히 마시고 거울 앞에 선 당신께 작게 인사해보세요. 잘 살아줘서 고맙다. 그 인사 하나가 당신의 하루를 한결 따뜻하게 만들어줄 겁니다. 지금까지 당신의 건강을 진심으로 걱정하고 응원하는 의사의 마음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오늘도 잘 버티셨습니다. 편안한 밤 되시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이처럼 매일 따뜻하고 편안한 이야기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